본 방송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데 중요한 준비사항과 정보가 포함된 방송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정보 공유가 된다면 그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고 보편화될 수 있어 조회수 1000회까지 공개하며 이후 일부 공개 전환하여 컨쇼가 운영하는 학부모님 톡방에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방송 학교 생활기록부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얘가 한 거 맞아?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교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팁을 하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구성하실 때는요, 연관성이라는 걸 구성하시면 이런 의심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을 때 연관성이란 걸 구성만 한다면 진짜 대단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생활기록부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얘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데. 이거 진짜 아이가 이 정도를 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전공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심화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 쓰면 진짜 의심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나마 면접이 없다라면 우리 아이가 진짜 그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그냥 의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사실이라고 믿고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만일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있고요. 2학년 때 우리 아이 만약 생기부 수준이 C뿔 정도였어요. 우리 아이 이제 생기부 수준이 A, B, C, D, DF에서 한 C뿔 정도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생기부가 A급이 됐어요.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가 별로였는데 3학년 때 생기부가 확 좋아져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사실이라고 믿고 간다고. 그냥 이게 A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3학년 때 담임을 잘 만났겠죠. 그죠? 또 하나,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동안 열심히 한 활동들이 생기부에 잘 나타나지 않았다가 3학년 때 그 결과가 정말 잘 나왔나 봐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학년, 2학년 생기부가 좀 부족하더라도 3학년 생기부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좀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기부가 잘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3학년 생기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전제되지 않는 종합전형 운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믿지만 실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활동 내역이 조금 부풀려졌거나 막 이런 게 보인답니다. 이럴 경우 별표 행간의 의미나 다른 자료들을 같이 본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가요, 창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세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수준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제는 담임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담임이 엄청난 걸 써놨거든요. 근데 세부 능력을 읽어봤더니 학과 선생님들은 별로예요, 얘가. 그러니까 써놓은 게 별로야. 이러면 부풀려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만들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균형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균형에 맞는 활동들을 해야 되고요. 활동들마다 집어넣어야 될 것들에 대한 수준이란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만약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와 관련된 걸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물리원에서 배우거나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를 하잖아요. 요거 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과 조율을 맞춰야 된다고요. 동아리에서 막 대단한 걸 했는데 학교 동아리 선생님이 막 대단한 것처럼 써놨는데 물리 수업에 배운 건 별로야. 이러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구성하거나 주제를 잡으실 때는 균형이라는 거를 맞춰서 수준을 반드시 잘 고려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진짜 말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고등학교 3학년 생기부 잘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아이의 지식과 수준에 대한 부분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뛰어나게끔 쓰면은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일 물리 수업에서요. 뒤에 가서 말해드리겠는데 물리 수업에서 어떠한 오매 법칙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죠? 전자공학과를 가르친 건가 봐요. 그래서 오매 법칙을 가지고 어떤 회로나 이런 것들의 이론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동아리에서 전기회로 가지고 막 연구를 했어요. 이러면 균형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제가 진짜 말해드리고 싶은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는 연관시키면서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또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학업에 관련된 역량을 평가할 때는요. 세부 능력과 그리고 교과 성적, 수상, 행동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답니다. 다른 여러 요소들을 보면서 검토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과 수행의 연관성인데 좀 이따 말해드릴게요. 두 번째, 생활기록부의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 선생님이 쓴대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학교 담임이 쓰는 건 창제고요. 여러 선생님이 쓰는 건 세부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내고 있고요. 서류 평가하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대학교가 별표, 이거 제가 벼락 맞았다라 그래요. 실사 나오면. 이 실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학교 방문해서 그 학생에 대한 서류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 따져본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보고서를 갖다 놓으면 그거 다 잘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을 하고요. 마지막에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뭘 하냐면 바로 면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그 서류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접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때는 서류 신뢰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서류 신뢰도를 면접장에서 잘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감점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패스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졌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시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특히 서류 신뢰도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은 잘 챙겨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밑에 거 먼저 갈게요. 창제는요, 담임이 쓰는 거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쓰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균형을 맞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 동아리에서 아니면은 진로 활동에서 어떤 수준을 만들어 간다라면 그 수준에 맞게끔 수행평가 라인의 수준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췄어요. 또 하나, 이렇게 균형과 수준을 맞췄다라는 건 또 뭘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연관성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리를 하는 아이가 오매 법칙을 이론을 연구하고 그거를 동아리에서 실습을 했다고. 이러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을까요? 이런 걸 연관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경제 수학 시간에 미시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처럼 써놓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미시경제를 국제사회에서 어떤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이러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제와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관성을 구성하시면서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성적과 수행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하는 아이인데요. 수학이 70점, 60점대 아이예요.
그런데 수행을 한 걸 보니까 물리와 과학을 엄청나게 응용하면서 수리적 능력을 만들어냈나 봐요. 이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6, 70점대 나오는 아이가 수학을 과학이랑 엮어서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 저 같아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만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요, 점수를 좀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일 점수대가 6, 70점대, 50점대잖아요. 그러면 학업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합니다라고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가 막 90점대 아이고 막 90점대 중후반 아이예요. 그러면 응용과학을 써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학업 성적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행을 하거나 주제를 잡아서 연구하는 주제 라인을 좀 잘 균형 있게 가는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생활기록부를 볼 때는 하나의 활동만을 보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종합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들을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또 하나 팁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아이가 만일 동아리에서요,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요, 만일 A라는 토론을 했대요. 그러니까 요 A라는 토론이 A가 주제가 아니고요, 토론에 대한 만일 방식이라고 칠게요. 우리 아이가 순환 토론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순환 토론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 수행해 봤더니요, 우리 아이가 과학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아이들과 순환 토론을 한 거를 또 써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 순환 토론을 했네. 여기 밑에도 순환 토론을 했네. 아, 굳이 요 위에 순환 토론이 써져 있는데, 동아리나 진로에 순환 토론이 써져 있는데 과학 실험에 순환 토론을 또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연관성이에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진짜 토론을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동아리에다가 썼다라는 건 동아리쌤이 쓰신 거고요. 과학 실험에서 쓴 거는 과학 선생님이 써주신 겁니다. 선생님이 틀리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떤 연구를 해나가는 방식은 똑같죠. 이러면 서류에 대한 신뢰도와 진위 여부가 높아진다고요.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 과정을 만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오늘 3가지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고3 생기부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수준의 균형을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생기부 전체의 연관성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A급 생기부가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하셔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